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흘간의 깜짝 연휴 잘 보내셨나요?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코로나19 확산과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특색 있는 경기 활성화 정책과 지역별 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로컬 콘텐츠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지역 화폐, 올 한 해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북적이는 한 카페입니다. 커피를 주문한 손님이 결제를 위해 내민 것은 카드형 지역 화폐. 결제 금액의 10%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 3, 4명 중 1명은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월 한 50 정도 쓰는데 적립금이 한 5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활에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지역 화폐가 반갑기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 지자체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카드형은 대형 체인에 뺏겼던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뿐 아니라 환전할 필요도 없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아낄 수 있어 더 반응이 좋습니다. 요즘은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사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카드 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지역 화폐로 인한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성공 모델로 꼽히는 전북 군산은 도입 이후 업소당 매출 5천만 원이 상승했고 인천에서도 5월 기준 올 초에 비해 2.6배나 매출이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243개 시군 가운데 지역 화폐를 발행 중이거나 발행 준비를 마친 곳은 울릉군 등 3곳을 제외한 240곳. 곳곳에서 출시와 동시에 완판 기록을 이어가면서 올 상반기에만 예정된 발행 규모의 96%가 소진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화폐를 추가 발행해 소비를 북돋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배달 주문 서비스 업체의 수수료 인상 논란 기억하시나요? 이 논란을 계기로 공공 배달 앱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 현재 전국 지자체가 배달 앱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한식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 배달의 민족 앱 상단에 가게를 노출하는 데 쓰는 광고비, 그리고 주문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로만 월 150만 원가량을 지출합니다. 버는 돈보다 배달 앱에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제 배달 이용 고객의 90%가 거의 주문이 배달의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내매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요기요 등 3사가 시장의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군산시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공공 배달앱인 배달앱 명수를 출시했습니다. 배달앱 명수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소상공인은 이용 수수료나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소비자는 지역 화폐를 이용해 음식값을 지불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군산시의 공공 배달앱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각 자치단체가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건 뭐 돈 벌자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 지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민간 배달앱 못지않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17일에 쉰다는 가정 아래 전체 경제 생산 유발액이 4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전체 소비 지출액이 2조 1천억 원에 달하고 숙박과 교통, 식비와 오락문화 등 관광 관련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 원, 취업 유발 인원도 3만 6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역대급 장마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50일 가까이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건데요. 집중호우 피해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로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도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연구원 측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공휴일이 없는 것보단 우리 경제에 확실히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좀 나타났고 이제 또 장마가 길어지면서 관련 이제 대외 활동들이 좀 위축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소비를 좀 제약하는 효과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시 공휴일 지정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생산 유발 효과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침체된 내수 경기에 반짝이라도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름 휴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내 유명 관광지는 사람이 몰리면 감염될 위험이 높은 데다가 사실상 해외로 가는 길은 막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비교적 한적한 전남이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도해의 아기자기한 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신안 자은도. 드럽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울창한 해송숲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합니다. 백사장에 깔린 곱디고 온 모래는 아이들의 장난감. 1.8km 규모의 광활한 해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올해는 이제 좀 제주도에서도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타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불안해서 이제 좀 취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 근방으로 생각을 하다가 올해는 그냥 여기 근처에서 좀 보내기로 해서. 아름다운 풍광 너머엔 섬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도 마련됐습니다.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에서 수석과 조개까지 주제도 가지각색. 무엇보다 북적이지 않는 한적함이 안전과 직결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확진자가 적고 해서 좀 안전한 곳 그렇게 해서 방문하게 되었고 신안섬은 다른 데보다 개발이 좀 덜 돼서 더 조용하고 또 자연이 많이 훼손되지 않아서 좀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냇가와 바다를 끼고 있는 강진의 조용한 시골 마을까지도 요즘은 여행객의 발길이 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면서도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월 한 달은 이미 예약이 가득 찼을 정도로 체험객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예측을 못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강진에 오셔서 일주일을 지금 살고 계시고요. 아마 폭발적인 지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여름 휴가철의 최대 관건은 바로 안전. 그래서 붐비는 장소보다 한적한 전남이 여름 휴가철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와 농촌 체험 관광 상품을 운영해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감형 콘텐츠 도입도 확대해 비대면 관광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별 관광객과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 상품들을 이미 개발하고 있고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VR, 즉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한적함을 갖춰 감염병의 청정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전남. 코로나19가 불러온 일상의 변화 때문에 대한민국의 관광지형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정윤입니다. 지방의 오래된 뒷골목은 인적이 끊기고 침체되기 쉬운데요. 강원도 속초의 한 골목인 수복로는 꿈을 찾아온 젊은 남매의 다양한 도전들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고도 없는 속초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또 침체된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이상혁, 이승아 남매를 만나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낡고 허름했던 한옥이 깔끔한 게스트하우스로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쌀집은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가 됐습니다. 예스러움과 촌스러움이 레트로 감성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되면서 젊은 층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입니다. 옛날에는 그 바다랑 산만 보고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 이렇게 예쁜 거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아, 이상혁 남매는 지난 2015년 고향인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는 속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속초의 관광 트렌드를 바꾸고 뉴욕의 소호거리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골목을 만들겠다는 게 남매의 목표였습니다. 터미널 뒷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 운영을 하면 뭔가 이 거리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들 남매의 도전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낯선 모습과 변화의 움직임이 한때 그칠 것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습니다. 좋게만 보는 시선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아니면 뭐 돈 벌고 돈 그냥 벌고 이제 뭐 갈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대하는 게 있었는데 뭐 1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동네 안쪽이랑 친해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 속에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곳만의 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낙후됐던 골목이 아기자기한 소호거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도 이제는 젊은이들의 다양한 도전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와 소품 가게 등이 줄이어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정주택만 있어가 침체돼 있어서 그냥 나이 들으신 엄마들이 이제 아버지들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젊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가. 관광도시 1번지라는 명성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걷던 속초시 수복로 259번 길. 세월을 뛰어넘는 젊은이들의 도전과 꿈의 실현이 침체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이번엔 경남 합천으로 가봅니다. 손다정 아나운서는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을 방문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영화 촬영 장소가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남 합천은 우리나라 근현대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촬영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 세트장을 넘어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경제 견인차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구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경성역. 상점들 사이로 전차가 도로를 가로지르는가 하면 조선식 가옥과 근대 건축물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합천 영상테마파크입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합천 영상테마파크는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합천군의 명소가 됐습니다. 옛날 거리 같은 거, 그 철도 레일이나 이런 게. 불꽃도 많고 좋은 것 같은데요.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죠. 이런 세트장을 보는 게. 영화 세트장에 직접 와가지고 재밌었어요. 제가 꼭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조성한 테마파크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합천 영상테마파크. 3만여 평 규모로 영화 암살과 택시 운전사 등
유명 인기 영화나 드라마 300여 편을 촬영한 곳입니다. 연간 16억 원의 매출에 순수익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2018년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의 지역 영상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합천 영상테마파크의 지역 경제 기여 효과가 1,800억 원에 달합니다. 시대극을 촬영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과 청와대 세트장, 항배산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이 체험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효과에 상당한 부분을 매년 여름이면 세트장 전체를 호러 마을로 꾸며 이색 공포 체험이 가능한 합천 영상테마파크. 끊임없는 변화와 시도로 명실상부 합천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 산업도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야외에서도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이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산과 바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지자체도 비대면 관광지를 발굴하고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소나무 숲을 따라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솔향기 가득한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리가 어느새 맑아집니다. 시원한 바람과 청량한 파도 소리에 더위도 함께 날아갑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충남 태안에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태안군은 안면대교에서 영목항 46km 구간에 2025년까지 롱비치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와 함께 꽃과 황토, 바람 등을 주제로 꾸며져 한적한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조깅 코스, 산책 코스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오기에는 참 좋은 것 같고요. 한가하고 북적이지 않고. 사찰이 많은 충남 서산 가야산은 이야기가 있는 등산로가 들어섭니다. 개심사와 일락사 등 23곳을 하나로 연결해 산을 오르며 옛 절터에 얽힌 역사와 설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를 뿜는 숲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휴양림도 조성됩니다. 서산시는 2026년까지 가야산 자락 운산면 일대에 치유숲과 산림교육센터, 레포츠 단지 등을 갖춘 산림휴양복지숲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끼리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코로나 시대에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문화가 이제 확산되는 상태에서 주로 산이나 바다나 들을 찾는데 우리 산림휴양복지숲도 우리는 그런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 비대면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지자체마다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 분주한 가운데 침체된 지역 경제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헬로비전 임직원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남원시 금지면 일대 주민들을 위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LG 헬로비전 임직원들은 지난 14일 수해가 발생한 남원시 금지면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LG 헬로비전 임직원들은 이재민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대피소 안에 발열 체크기를 설치했습니다. 또 마스크와 세제, 생수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수해 복구 지원 활동도 벌였는데요. LG그룹 임직원들은 20억 원의 호우 피해 성금을 기부하고 계열사별 복구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집으로 꾸며드린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상실감에 빠진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